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 특징을 보면요. 이게 인간이 볼 수 있는 어떤 컬러입니다. 혹시 이 컬러 피크같이 생긴 저게 한 컬러로 보이시면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볼 수 있는 컬러를 이렇게 놔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TFT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AMOLED는 이만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의 색 제한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빠르기 부분 1000배에 빨라서 잔상이 거의 없습니다. AMOLE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PNP에 준하는 걸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4인치, 5인치, 7인치 넘어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갖고 다닐 수 있는 어떤 포터빌리티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사실 뭐 가방 안 갖고 다니면 4인치짜리는 갖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근데 3.3인치를 주머니 속에 뒷주머니 같은 데다 쏙 넣어 갖고 다니면서 실제 화질로 봤을 때는 PNP보다 훨씬 눈부심이 덜합니다. 눈 그 피로도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을 강화를 굉장히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테그라 칩셋을 쓴 것은 AMOLED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디스플레이 자체가 주는 어떤 선명도라는 것은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AMOLED를 가지고 제품 100개를 만들잖아요. 그럼 100개의 화질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어떤 칩셋이 어떤 소프트웨어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LCD 위에는 터치스크린 패드라든지 강화유리라든지 아니면 몰드라든지 그런 다양한 물질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물질들의 조합하고 소프트웨어의 구조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그 비디오 컨텐츠들을 핸들링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화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2년 전부터 이제 협의를 하면서 AMOLED와 엔비디아를 같이 컴바인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강의 화질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여기 엔비디아 관계자도 와 계시지만 엔비디아 지포스 하면 뭐 그래픽 칩셋에서는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바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했다는 데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SD카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삼성전자가 이 꾹감을 반응을 안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SD카드라는 거는 제 마이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SD카드라는 거는 컨텐츠를 밖에서 카피해가지고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오디오 제품에다 하면은 MP3, WM이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근데 SD카드 슬롯을 그냥 PNP급이 아닌 일반적인 거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카피를 해도요, 컨버팅을 안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기다렸습니다. DBX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내가 PNP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SD카드는 적용하면 안 되겠다. 왜?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겠다. 물론 메모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셉 자체가 모든 것을 두고 다 만족시켜야 된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PNP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에 SD카드를 낸다. 그래서 M1이 기획이 되면서 SD카드가 들어간 거고요. 이런 기능 하나하나가 그냥 뭐 기술이 됐으니까 왜 자꾸 그런 거 안 해주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하고 연계돼서 어떻게 더 좋은 사용성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SD카드가 들어가게 됐고요. 굉장히 사용성이 확장이 되고 메모리도 확장이 돼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어폰을 좀 밖에서 들을 땐 이어폰 듣지만 집에서 들을 때는 그냥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어폰, 스피커를 안에 넣어가지고 1.6W입니다. 양쪽 스피커가 1.6W 피크치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메모리 카세트 얘가 1W입니다. 물론 전격 출력이고요. 사실 그 소리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스피커 그 사이즈 때문에 소리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전격 출력이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작은 디바이스에는 불구하고 아까 뭐 써보시고 하셨겠지만 실제 방에서 들으시는데 뭐 전혀 작다고 느끼시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 P3는 조금은 작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AMOLED로 화질을 극대화하고 SD카드로 이제 확장력을 드리고 그 다음에 테그라 칩셋에서 화질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9.9mm 유지를 하면서 포터블리티를 극대화하고 스타일리시를 살렸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M1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UI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핸드폰에는 그 감성으로 얘기되는 그 해픽 UI가 있고요. 스타일로 얘기가 되는 터치위즈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무선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그 UI의 어떤 두 가지 큰 힘인데요. 그 두 개를 아예 컴바인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적용을 하면서 그 중에 좋은 부분들만 빼내온 겁니다. 빼내와가지고 두 개가 만났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터치위즈와 햅틱 2.0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김명주관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자제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 UI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휴대폰, 그 다음에 MP3 전반에 걸쳐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디오 제품이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빨리 찾을 수 있게 제목만 봐서는 또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드라마 15편을 한꺼번에 본다. 그런데 제목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가 본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뭐 편하면서도 감성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얘는 G센서가 있어가지고 옆으로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주는 UI도 별도 구성이 돼 있어서 뭐 비디오 콘텐츠라든지 앨범 아트라든지 앨범 클릭했을 때 그 앨범에 해당하는 노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햅틱이랑 그 터치위즈 기반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T9에서부터 했던 핸즈프리 이런 기능들은 계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출발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휴대폰하고 MP3를 둘 다 갖고 다니면서 오는 그 부담감, 예를 들면 음악을 들으면서 자꾸 핸드폰을 체크하고 그 벨소리 환청을 듣는다든지 요즘 어떤 분은 진동까지 막 오지도 않았는데 느끼신다든지 그래서 핸드폰을 자꾸 꺼내보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을 블루투스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핸즈프리 이런 기능들을 넣어드리는 거고 이지 커넥션, 삼성전자가 그냥 뭐 핀 넘버를 넣으세요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잘 어려워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걸 저희가